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27일 찐샘의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샘 김진입니다. 오늘이 보니까 2024년 마지막 금요일 밤이네요. 오늘 제가 연말 인사를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그래도 다사다난했던 2024년 여러분들 좀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곁에 아주 작은 일부라도 저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진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연말 증시의 한산한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평소보다는 조금 더 간략하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그냥 내부적인 흐름 중에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주도주가 견조했다라는 건데, 이 견조한 주도주의 전반적인 동향들 좀 살펴보고요. 금리가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락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에 그 반락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금융시장에, 주식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들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자체는 기본적으로 위험 선호 심리 자체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방송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뉴욕 시장 전체적인 리뷰를 해보게 되면, 일단 미국 증시는 그냥 보합권 마무리였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생각보다 꽤 강했잖아요, 증시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약세 출발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세 출발을 했지만 또 초반의 약세 폭은 또 일정 수준 보합권까지는 회복 마무리를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유럽 같은 경우가 박싱데이고, 유럽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 내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래가 줄어 있고 이런 흐름들 자체는 아주 전형적인 연말 휴일의 증시 흐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에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작으니까 변동폭도 작겠죠. 그래서 종목별 등락폭도 제한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만 제가 미국 시장을 보면서 그래도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은 연말에도 기본적으로 상승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제가 선정할 수 있었던 키워드는 주도주구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두 번째, 금리 부담은 여전히 시장에 일부 작동 중에 있는데 금리의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 있을 것 같다. 세 번째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위험 선호 심리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주도주구는 계속해서 안정적이다, 이 말씀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증시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어저께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 상승 전환까지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해석대로에 해당하는 그런 주도주 동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주도주 동향들 살펴보게 되면 주도주 중에서도 가장 견조한 주식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브로드컴, 테슬라, 애플, 팔란티어 이런 주식들을 들 수 있겠죠. 지난밤에 보면은 이렇게 브로드컴은 상승을 했고요, 애플도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팔란티어는 소폭의 조정 상태고요,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더 컸는데 그 전날 상승한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 그러면 테슬라도 큰 문제는 없었던 흐름이라고 우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의 등락들은 존재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추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계속해서 그냥 상승 기조 유지, 상승 추세 유지 상황으로 그냥 해석하면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들 중에서도 아주 강한 고가갱신, 그래서 상승 추세의 강화, 이런 흐름들은 없었기 때문에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단기 상승 전환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여기까지도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아주 높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 이렇게 이제 아주 정말 꾸준하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난 밤에는 애플에 관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의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별건 아니고요. 애플이 애널리스트가
그래서 more bullish한 그런 보고서를 냈다. 이런 기사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상향 조정을 했냐면 기존이 300불이었는데요. 325불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보고서였고요. 그 다음에 왜 이런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있었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I 드리븐, 그러니까 AI 성장력이 훨씬 더 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 윗줄로 보면 더 맞겠네요. 시장은 아직까지 fully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AI 성장 잠재력에 애플의 AI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325불로 상향 조정한다. 뭐 이런 식의 레포트였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보고서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봤다라고 하면 그냥 던져버렸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대단한 이슈 내용이잖아요. 뭐 AI 잠재력이 아직까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뭐 요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막 열심히 적어 놓고서는 목표 주가가 300불에서 325불로 이게 10%도 안 됩니다. 그쵸? 10%도 안 되는 수준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거 보면서 뭐야, 이거 장난해? 뭐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애널리스트 성함이 다니엘 아이브스라는 양반인데, 뭐 제가 이 사람의 의견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보통 제가 한국에서 이런 보고서를 봤을 때 느끼는 거는 아, 얘도 잘 모르는구나, 뭐 이런 판단이거든요. 제가 너무 그런가요? 하여간 어찌됐든 뭐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뭐 애플이 많이 뜨니까, 애플이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계속 뜨니까 뭔가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여기서 아주 세게 부르긴 자기가 엄청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내용은 막 그럴싸하게 적어놨지만 실제 목표 주가는 10%도 제대로 상향 조정 못하는 그런 보고서를 낸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뭐 보고서에 관련한 기사를 보실 때 조금 이렇게 좀 비판적 시각으로 보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봤듯이 이제 브로드컴, 애플, 뭐 그다음에 테슬라, 팔란티어 이런 주식들은 기본적인 상승 기조가 깨지지 않았다. 다만 고가갱신 아주 초강세 강화는 없었다. 뭐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나머지 주도주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도 조금 더 부진한 흐름에서 특별한 변화 없이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메타도 그렇고, 그냥 전반적으로 빅테크들 대부분이 그냥 약세의 상황인 거고, 사실 빅테크에서 메타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이렇게 FOMC 때 나타났던 요 쇼크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 정도 수준의 흐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단기에 완벽하게 상승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절대 어렵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라클도 요 정도의 흐름인 것 같고요. 세일즈포스도 이 정도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세일즈포스 마찬가지죠. FOMC 때 있었던 쇼크가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되지 못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아직까지 멈춰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도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인 중장기 상승 기조 자체에는 그냥 변함이 없다. 계속 견조하게 유지 중인 상태이다. 다만 연말 시장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단기 상승 전환하는 시그널까지는 전반적으로 가장 강한 종목이나 가장 강하지 않은 종목군이나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단기 상승 전환 시그널은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금리 부담은 아직 작동 중이다. 뭐 이 이야기인데요.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경제지표부터 잠깐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219K, 21만 9천 건입니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지난주가 22만 건, 그리고 예상치가 22만 4천 건인데 요거보다도 더 낮게 발표가 됐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나왔다라는 것은 고용시장이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4주 평균을 보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4주 평균이 이렇게 상승 전환하는 듯 하지만 확실히 상승 전환되는 게 이렇게 강하게 상승 전환되는 흐름은 아닙니다. 이렇게 완만한 상승이 둔화되고 있는 듯한 흐름이거든요. 그러니 그냥 이 정도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하나인 것 같아요. 미국의 고용시장 자체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여전히 실질적인 냉각 상황은 없다. 굉장히 견조한 고용시장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려야 할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보게 되면 단기물 금리, 장기물 금리 모두 다 그러니까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좀 특징적이라고 하면 단기물 금리에서부터 이게 지금 한 며칠간 하나 둘 셋 넷 다 6일 동안 지금 횡보 상태예요. 이게 탄력이 의외로 단기금리가 아주 급하게 상승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이제 장기금리는 좀 상승폭이 큰데 이 장기금리의 상승도 최근 한 3, 4일 들면서 이렇게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기는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 기조 자체에 대한 변곡점은 나타나지 않은 거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금리의 기조 자체가 변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에서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의 흐름은 확실히 본격적인 회복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지난 밤에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 중에서는 러셀 2000 지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앞서 제가 기준점을 삼고 있는 게 지난 FOMC, 이 FOMC 때 나타났던 이 큰 약세를 회복해 내느냐 아니냐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미 나스닥과 S&P 500은 회복을 해냈잖아요. 100% 회복을 해냈는데 아직 러셀 2000 지수는 회복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보면 확실히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는 금리의 전반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전통 경기 민감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확산된 주도주군에서도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은 부진에 빠져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좀 어떻게 진행되나 좀 짚고 넘어가 보면 대표적으로는 원전부터 볼 수 있겠죠. 원전 보면은 누스케일 파워는 그래도 단기 상승 전환이지만 요 정도 흐름을 가지고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BWS 테크놀로지도 이렇게 아직까지 이 하락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라고도 보기 힘든 정도 수준의 그냥 그 정도의 반등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강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튼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일단 반등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하락 기조가 완전히 끝났다 라고 보기도 어려운 정도, 아직 변곡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수준의 흐름인 것 같고, 이건 그 폭은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버티볼등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경기 민감주도 부진하고 또 확산된 주도주 가운데서도 금리에 민감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금리 영향, 금리 부담이 실제 내부에서는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작동 중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해석이고 혹시나 말입니다. 지금 장기금리가 이렇게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잖아요. 여기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데 혹시 뭐 오늘 내일 사이에 이렇게 한 요 정도 수준까지 금리가 하락 조정, 반전 조정, 반락 조정을 보여주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또 의외로 단기 한 며칠간은 또 그동안 가장 부진했던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도 우리는 머릿속에는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둔화되고 있는 기조 자체를 오늘 밤에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키워드 말씀드릴게요. 위험선호 심리는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연말이 되면 위험선호 심리 자체는 좀 위축이 되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인데 미국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동안 보면 우리가 위험선호 심리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바로미터로 우리는 비트코인을 제가 말씀드려 왔는데 확실히 지금 이게 보여드리는 게 비트코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지금 조정권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본격적인 재상승 전환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하락 위험이 증폭됐다 이렇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확실히 비트코인은 상승 탄력이 둔화되어 있고 정체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위험 선호 심리가 둔화되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증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전에도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한 2, 3개월 동안 엄청 급등했던 특징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특징주들이 지난 밤에도 보면은 그냥 계속 그 강세가 이어졌던 것 같아요. 특히나 지난 밤에는 양자 컴퓨팅 관련한 주식들이 엄청난 급등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리게티 컴퓨팅 같은 회사는 밤에 한 36%? 뭐 이렇게 떴네요. 그리고 우리들이 또 많이 관심 가지시는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양반입니다. 8%밖에 안 떴으니까요. 이 정도 양반인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이게 급등했다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좀 단계 급하게 조정을 받은 다음에 반등을 한 거면 그냥 반등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앞서부터 리게티나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온큐나 모두 다 고가갱신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자 컴퓨팅이 엄청 좋구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니고 확실히 증시 내에 위험 선호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높은 수준으로 존재하는구나 여기까지는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제 막 미국에서도 많이 핫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슈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이제 양자 컴퓨팅이 그 전부터 쭉 뜨고 있다가 알파벳의 구글의 이 윌로우 칩 이후에 이제 보다 더 막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최근에 보면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이 양자 컴퓨팅 쪽에서 칩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일련의 소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뭐 리게티나 뭐 퀀텀 컴퓨팅이나 아이온큐나 이렇게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양자 컴퓨팅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현실화에는 벽이 너무 크다.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라서 실제로는 이거에 충분한 투자력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대형주까지도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내러티브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하드웨어까지 가장 앞서 있는 쪽이 IBM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 1000큐비트 정도의 양자 컴퓨터를 만든 게 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한 대가 유지를 하는 데만 하더라도 수백억씩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양자 컴퓨팅은 그러니까 빨리 버려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러티브의 단계고, 그럼 이제 주가의 흐름에 그냥 굉장히 계속 주가의 흐름에만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튼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온큐처럼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다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그냥 매우 높은 위험 선호 심리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런 게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시장 진짜 좀 과한 거 아니야? 좀 너무 심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위험 징후 아니야? 요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런 흐름들 자체를 투자 심리가 매우 좋은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현상, 즉 약간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 이게 물론 더 과해지는 흐름이고 내러티브가 중심인 종목들만 강한 상승을 보이고 실제로 좋은 펀더멘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약해지는 구간이면 요거는 위험 선호 심리에만 너무 포커스 맞추지 말고 오히려 시장이 너무 과한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그런 징후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저는 위험 징후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의 심리 자체가 매우 좋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시장 전체의 흐름을 정리를 해 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앞서 정리한 대로 단기 상승 개연성 자체는 일단은 뭐 높아진 상황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상승 기조에 대한 특별한 위험 요소는 나타나지 않은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도 종목별로는 작동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최소한 주도주에 대해서 위험 요소로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금리의 상승 탄력이 오히려 조금 둔화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고요. 시장 위험 선호 심리도 견조한 상황이고 주도주의 흐름도 견조한 상황인데, 이게 아무리 연말이라고 해서 시장을 굳이 보수적으로 봐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 기존에 내렸던 상승 기조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증시 상황, 그냥 이 해석 이상으로의 특별한 해석은 필요해 보이지 않는 증시였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체크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 주목할 경제 이벤트는 없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오늘 밤은 연말이기 때문에 역시나 뭐 한산한 하루가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예요. 근데 요거는 뭐 뭔가의 구체적인 징후가 있다기보다는 저의 일종의 좀 감각적인 느낌? 요거에 의존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금리의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둔화되는 것 이상으로 시중금리가 반락을 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금리의 일시적 하락이 나왔을 때 앞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단기에 부진했던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에서도 의미 있는 회복이 나오는지, 동시다발적인 반전이 나오는지 요거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은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도 아니고 곁다리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체크포인트라는 건 결국 우리가 해석해 놓은 것과 다르게 갈 때 이제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주도주군이 밑줄 한번 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이거다. 주도주군의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되느냐. 뭐 연말이라서 별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 이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될 텐데, 늘 이것만 말씀드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도 좀 반락한다면 경기 민감주 그리고 금리 민감주들이 반등하지 않을까, 요거까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체크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전망 전략 말씀드릴 텐데요. 어젯밤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니 상승 기조인데 지금 조정인데 그럼 지금 열심히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저는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 나타날 때 가장 강해지는 종목으로 우리가 최근에 비워뒀던 현금 한 20% 정도가 되죠. 이거를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자체는 기존 가이드라인 수정하지 않고 계속 말씀드린다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그 말씀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밑줄 친 것처럼 주식 비중은 65에서 70% 수준이고요. 포트폴리오는 사실은 지금은 그냥 미국 주도주, 특히나 핵심 주도주, 소프트웨어, 뭐 여기 테슬라 포함이죠. 여기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종목군이 될 텐데, 이것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꾸려 가시면 될 것 같다. 요 정도로 저는 가이드라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4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말은 뭐 올 한 해를 좀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만이라도 되돌아보는 시간, 되돌아서 리뷰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월요일날 아침 방송에는 뭐 또 시장 전망 뭐 이런 거 시장 분석 리뷰, 하루의 시장 리뷰보다는 2023년 오롯이 여러분들과 함께 1년을 저도 이제 했는데요. 2024년 여러분과 함께한 좀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감이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부터 엄청 많이 믿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과거가 현재를 보살핀다라는 말인데요. 저는 리뷰를 잘하면 그 리뷰에서 뭔가 얻어지는 게 있고,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에 투자할 때 가장 핵심적인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렇게 진행됐지, 그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했지, 근데 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해석이었지, 혹은 이거는 참 운 좋게 얻어 걸려서 수익이 잘 났지, 이런 것들 그냥 편안하게 한번 리뷰해 보는 시간 주말 사이에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